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 유형별 화장품 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떤 피부 유형들이 있고 그 피부 유형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며 그 특징에 맞춰서 어떤 화장품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내용이 많은 만큼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장품 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도포라고 하는 것은 피부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 그 피부 유형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유효 성분을 피부에 도포하고 손 또는 기기를 활용하여 피부에 흡수시키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을 피부에 사용했을 때 피부에서 일어나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정작용, 두 번째는 로션과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하는 피부 보호 작용, 세 번째는 화장수를 이용해서 피부결을 정돈하는 피부 정돈 작용, 네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과 팩과 마스크를 이용해서 영양 공급 및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화장품 도포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이 피부에 흡수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흡수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분자량이 적을수록 피부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분보다는 오일 타입의 화장품이 피부 흡수율이 좋고 식물성 오일보다는 동물성 오일이, 동물성 오일보다는 광물성 오일이 피부 흡수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피부 유형들에 맞춘 관리 방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저랑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성 피부를 보면 중성 피부의 특징으로는 적당한 수분과 유분을 가지고 있어 피부 표면이 촉촉하고 매끄럽고 윤기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안 후에 당기거나 번들거림이 없고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으며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이 작아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피부 탄력이 좋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성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로서 지성이나 건성으로 쉽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상적인 상태를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게 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성 피부의 화장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타입의 클렌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클렌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연 화장수를 이용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딥 클렌징도 모든 종류의 딥 클렌징이 적용이 가능하며 딥 클렌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중 유형 제품에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팩과 마스크를 이용해서 수분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상 피부 타입의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모든 유형의 클렌징 제품과 딥 클렌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수분 공급을 위주로 하는 화장품을 선택해서 관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에 대한 특징입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선의 기능이 활발하여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피지 분비에 관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 피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성 지루성 피부는 과하게 분비된 피지에 의해서 피부가 번들거리게 보이고 햇빛에 의한 색소 침착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젊은 층과 남성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피부가 유성 지루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건성 지루성 피부는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피부가 번들거리는 느낌은 똑같지만 피부 안쪽에 수분이 소실되어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건성 지루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성들한테 많이 발견되면서 유성 지루성 피부보다 예민하고 피부의 저항력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게 건성 지루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으로는 피부가 두껍고 거칠다라는 특징과 잔주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이 늘 번들거리며 과다 피지 분비로 모공이 크고 불규칙하며 화장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특징과 여드름성 피부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특징, 주로 젊은 층이나 남성 피부에 많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 피부는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량을 조절하는 게 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성 피부를 관리할 때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세정력이 우수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렴 효과가 높은 화장수를 이용해서 모공을 수축시켜서 피지 분비량을 조절하는 화장수가 좋은 화장수가 되겠습니다. 스팀 타올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고 지성 피부에 좋은 영양물질 성분으로는 유황, 살리실산, 카오린, 머드, 캄포 등이 존재하며 이 같은 성분들은 살균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로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들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건성 피부에 대한 특징입니다. 건성 피부는 피지와 땀의 분비 저하로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각질층의 정상적인 수분 함유량은 15%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건성 피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건성 피부는 세안 후에 이마나 볼 부위에 피부 당김이 심하고 겨울철에 각질이 많이 발생하고 탄력 저하로 인한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에 의한 기미 주근깨가 발생하기 쉽고 쉽게 노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건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건성 피부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성 피부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지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 발생하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게 일반 건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피 수분 부족 피부는 외부 환경의 영향과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표피성 잔주름이 형성되는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진피 수분 부족 피부는 영양의 불균형으로 진피층의 노화가 발생할 때 관찰됩니다. 섬유화 세포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피부 조직에 거칠고 굵은 주름살이 생성되며 색소 침착도 잘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할 때는 일반 건성 피부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피 수분 부족 피부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일시적이나 표피성 잔주름이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피 수분 부족 피부는 깊은 주름이 형성이 되고 진피층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기억하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성 피부를 관리할 때는 유분과 수분,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건조함과 주름을 개선시키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건성 피부를 관리할 때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으로는 피부의 수분 보충을 위해 보습 효과가 높은 마사지와 팩을 자주 시행해 줍니다. 밀크 타입이나 유분기가 있는 크림 타입의 클렌저를 이용해서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진행하고 영양 및 보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에센스나 오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사우나나 열탕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되고 알코올 성분이나 유황 성분은 모공을 수축시켜 피지 분비를 원활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건성 피부에 좋은 영양 물질 성분으로는 엘라스틴, 솔비톨,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등과 같이 평소 탄력과 수분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합성 피부에 대한 특징입니다. 복합성 피부는 하나의 피부에 두 가지 이상의 피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T존은 지성의 느낌을, U존은 건성이나 민감성의 느낌이 나타나는 것을 복합성 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성 피부는 각각의 피부 유형에 맞춘 관리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복합성 피부를 관리할 때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T존에는 지성 피부 관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U존에는 건성 피부 관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감성 피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각하 과정 이상으로 인해서 일정 두께 이상의 각질층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민감성 피부가 발생하기도 하고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특정 질병,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환경적 요인, 영양 문제 등에 의해서 민감성 피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감성 피부의 특징을 살펴보면 피부 표면의 방어막이 손상되어 피부의 수분 소실이 증가되고 각질층이 얇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조가 자주 발생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게 민감성 피부가 되겠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관리할 때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며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을 해야 되며 디클렌징을 진행할 때는 물리적인 디클렌징은 피하고 나머지 디클렌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디클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물질을 도포할 때는 첩포 실험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서 도포를 해야 되고 민감성 피부에 좋은 영양물질로는 징코, 위치아젤 등이 있으며 마무리 작업으로는 알란토인, 아줄렌, 알로에베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성분으로는 알코올, 향, 색소, 방부제 등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드름 피부입니다. 여드름 피부는 사춘기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피지가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으로는 면포, 구진, 농포, 결절, 낭종 등으로 구분이 되며 비염증성 여드름으로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드름 피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 피부의 특징으로는 지성 피부와 똑같이 피부가 번들거리며 두껍고 거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장이 잘 지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칙칙해지며 여드름은 사춘기에 활발하지만 30세 이후에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나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아니더라도 선천적인 체질상 체내 호르몬의 이상으로 지루성 피부에서 발생되는 여드름이 있는데 이를 심상성 여드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피부를 관리할 때는 피지 분비량을 조절해서 트러블을 감소시키고 향균, 소독, 소염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꾸준한 관리로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흉터 및 색소 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피부를 관리할 때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칼리성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염증성 여드름인 화이트헤드는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좋고 지나친 당분이나 지방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적인 것은 지성 피부의 관리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드름 피부에 좋은 영양물질 성분으로는 살리실산, 아줄렌, 머드, 카오린, 유황 등과 같이 살균과 진정의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노화 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화 피부는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로 나눠지는데 내인성 노화는 나이에 따라 피부 구조와 생리 기능이 감퇴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피층의 노화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노화는 광선,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색소 침착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 피부는 새로운 세포 형성을 촉진시켜서 피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그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화 피부를 관리할 때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반드시 도포를 해주고 세안을 진행할 때는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크림과 같이 피부에 작은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에 자극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영양물질을 도포해주는 것이 좋고 노화 피부에 좋은 영양물질 성분으로는 비타민C와 레티노이드와 같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급격한 온도 변화,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만성 변비, 외부에서의 강한 자극, 약물의 오남용, 약물의 복용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 피부의 특징으로는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며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가 대체적으로 얇고 피부의 색은 청백색으로 탄력이 적으며 혈관이 비치는 약한 피부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비치는 약한 곳은 코와 뺨 부위가 심한데 이 부위는 홍조가 쉽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혈관이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온도 변화에 쉽게 붉어지는 게 모세혈관 확장 피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를 관리할 때는 민감성 피부와 마찬가지로 자극 없이 보습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진정 효과를 제공하는 관리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를 관리할 때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클렌징을 진행할 때는 클렌징 워터와 같이 거의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클렌징을 진행해야 되고 디클렌징은 가급적이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진행할 때는 마사지 대신에 림프 드레나지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알코올, 카페인 등이 함유된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혈관을 강화시키는 비타민으로는 P, C, K 등이 존재하며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좋은 영양물질로는 아줄렌, 알로에 등과 같이 보습과 진정 효과를 가져다주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색소 침착 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색소 침착 피부는 멜라닌 색소의 과다 생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색소 이상 현상으로 기미, 주근깨, 노인성 반점 등이 관찰되는 피부가 색소 침착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자외선이 있겠고 그 외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골고루 펴 바르는 게 가장 큰 관리 방법이 되겠고 색소 침착 피부에 좋은 화장품 성분으로는 비타민C, 알부틴, 코직산, 하이드로키논 등과 같이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환원시키는 성분들과 멜라닌 합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함유된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고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각 피부 유형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부 유형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피부 관리를 진행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영양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가지고 관리를 진행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